푸른밤 종현입니다. 페이지 터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악회에서 연주자 대신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 같지만 연주자가 원하는 시점에 악보를 넘겨주는 센스도 있어야 하고요. 하나하나에 연주자의 모든 행동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죠. 악보를 넘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죠. 하지만 페이지 터너가 없다면 우리는 멋진 공연을 볼 수조차 없는데요.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없어서도 안 되고 막상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죠. 지금은 내가 미미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티도 안 나고 주목받지도 못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요? 1월 1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Anytime I need to see your face, I just close my eyes and I am taken to a place where your crystal mind and magenta feeling take a shelter in the face of 1월 15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세비지 가든의 I Want You 였습니다. 그래요. 뭔가 좀 댄서블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글쎄 요즘에 저는 좀 뭐랄까 그 딥하우스 장르, EDM 장르를 되게 많이 듣다가 좀 이 사운드 자체의 리듬이나 이런 부분들이 섞이는 장르적인 부분을 좀 넘어서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거든요. 자메이카 사운드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요즘에 들려서 막 듣고 있는데, 이런 댄서블한 곡과 또 이제 매치업이 되면 어떻게 들려올까 순간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곡의 말미에서 좀 그런 걸 느꼈네요. 자, 그래요. 오프닝에 페이지 터너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 페이지를 넘겨주는, 예를 들면 오래 달리기 할 때 옆에서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할 때 옆에서 이제 페이스를 만들어준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나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눈앞에 당장 보이면서 모든 이의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상당히 옆에서 조력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걸 또 느끼네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일을 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또 도움을 받고 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중요성 정말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꼭 연예인 혹은 뭐 연주자 혹은 운동선수 이런 분들 말고도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분들을 또 조력자로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조력자가 돼주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조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어렸을 때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컬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하게 되고 또 하면서 저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이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돕는 그런 거겠죠. 자,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해요. 오늘은 제목을 살짝 바꿨어요. 푸른밤 특별 초대석,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죠. 가수 유나씨 오시고요. 음악 얘기 그리고 일상 이야기 이런 거 다 나눠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백화점 상품권, 닭가슴살 소세지와 스테이크, 자동차 방향제, 종현 소품집 그리고 제 사인이 담긴 산하엽 책까지 선물로 드려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 더 크라이 에픽하이 앤 지코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1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는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 이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푸른밤은 마운티아, 다우닝 산업, 생상, 삼성정밀화학, 롯데관광개발,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이 곡 자체는 상당히 발매된 지 오래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 노래를 그 브라이언 맥라이트이 부른 걸 한번 들었다가 아 맞아 이거 원곡 진짜 좋았지라고 하면서 이제 뭐 동영상 사이트 찾아서 뮤직비디오 다시 보고 막 좀 추억에 젖었던 그런 곡인데요. 연습생 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 느낌? 연습할 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몸 풀 때 막 이럴 때 안무 연습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 많이 들었었는데 데뷔하고 나서 많이 들었었죠. 네. 마이클 잭슨의 노래인데요. Rock With You라는 노래입니다. 제목만 딱 들어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곡은 근데 미국이나 좀 이쪽에서는 정말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정말 유명한 그런 노래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이지우님, 저 부산 사는데요. 그냥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에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 원서를 넣었거든요. 근데 거기만 딱 붙어버렸어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정말 큰일이에요. 어쩌죠? 혼자 타지에서 외롭고 많이 춥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로 가고 싶다거나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그 학교에 이제 원서를 넣으셨다라는 거죠. 글쎄요, 뭐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나 선택지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에 이제 공부하러 가거나 뭔가 이제 배우러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혼자 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곳을 간다는 것 자체가 글쎄 뭐 물론 지우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걸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건 조금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래요. 그 외롭고 많이 춥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인생에서 이제 뭔가를 배우고 시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인생에 있어서 여러 시기가 중요하지만 20대 초반, 중반 이때를 또 어떠한 선택으로 이제 움직이느냐가 되게 이제 나비 효과로 뒤에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고민을 좀 잘 해보시고 가족분들과도 얘기를 좀 많이 해보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7143님, 오늘 회사에서 다치는 자동문에 머리가 꼈어요.
당연히 통과할 줄 알고 과감히 지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대참사. 다시 금방 열리긴 했는데 눈앞에 제가 좋아하는 회사 직원분이 보고 계셨습니다. 아, 너무 창피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항상 이런 진짜 무슨 코믹 영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왜 그 사람 앞에서만 벌어질까요? 아니면은 종종 일어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있었던 일이 기억에 잘 남는 건가? 와, 글쎄. 가끔은 좀 당황하는 경우 혹은 내가 이제 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덤벙대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 7143님 그런 기억이 그렇게 막 이 사람의 이미지를 한 번에 망가뜨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김은지님, 종디 저 기어다니는 불금을 지내고 있어요. 필라테스 하다가 근육이 놀라서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데 화장실까지 기어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아, 이게 또 필라테스 스트레칭 위주죠. 요가처럼.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좀 놀라고 좀 다칠 수 있죠. 은주 씨 이게 사실 근육이 놀라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병원을 다녀오신 건지 아니면 스스로 판단을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연습생 때 스트레칭 하다가 허벅지 쪽 이제 근육이 조금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이 다치면 생각보다 진짜 오래 가요. 저 정말 몇 달, 한 3달 넘게 그 한쪽 다리를 쭉 뻗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동작을 하면 아픈 거여서 평소에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는데 어느 동작을 하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스트레칭도 그쪽 다리는 못했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은지 씨도 관리 잘하셔서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는 건 차근차근 시작을 하는 게 몸에도 그렇고 무리가 안 가겠죠. 힘내십시오. 어서 괜찮아지시길. 화장실에서 또 조심하시고요. 미끄러져서 또 다칠 수 있으니까. 0451님. 생일인데 제 직업이 제빵사라서 제가 직접 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슬픈 건 오늘 주문된 빵이 2,000개나 있어서 칼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쫑디가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방송 쭉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전 열심히 이 자리에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2,000개요? 빵? 그러니까 혼자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2,000개라는 숫자는 정말 야 입이 떡 벌어지네요. 야 대단한데요. 고생하시고요. 늦은 시간에 또 작업하시느라 몸도 좀 마음도 피로하시겠지만 그래도 2시까지는 제가 여기서 이제 조잘조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힘이 되길 바랄게요. 아이고 근데 2,000이라는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네요. 와 이렇게 많이 만드는군요. 몇 분이서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지연님, 편의점에서 일하고 시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마이너스 17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울했는데 점장님이 계산 실수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안 나온다고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실수라니 너무 우울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는 17만 원이나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계산 실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라고 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점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좀 기다려보시고. 근데 좀 이렇게 되면 마음도 놀라고 당황스럽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연씨 고생하셨는데 그래요. 일단은 오늘은 푹 쉬시고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으니까 푹 주무시고 또 내일부터 잘잘 이제 움직여보면 되겠죠. 힘내십시오. 이상윤님, 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내야 할 과제물을 보내지도 않고 그냥 삭제시켜버렸네요. 휴지통 비우기도 잊지 않고 싹 했답니다. 오늘 밤 쫑디와 함께 과제 안고 갑니다. 위로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끔 이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좀 어처구니없는 실수? 정말 잘 마무리해놓고 다 해놓고 이제 그러니까 메시지 같은 거 혹은 이제 뭐 파일을 보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작업을 한다고 치면 전혀 생뚱맞은 사람한테 보낸다거나 아니면 메시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달을 하다가 뭐 메시지에 들어간 좀 관련이 없는
이름에 이제 연계가 돼서 보내진다거나 이런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좀 있는데 삭제는 정말 좀 많이 쓰리네요. 시간도 좀 많이 허비가 되고 그래도 한번 해본 거니까 조금은 좀 빨리 마무리가 되겠죠. 힘내시고요. 네. 오늘 밤이 다 가기 전까지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스타 쿠킹버그의 그대 나에겐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따라 그대의 모습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옆에 있는 그녀 때문인가요? 하루 종일 힘없이 처진 어깨를 뮤지컬, DJ, 드라마 출연까지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본업인 것처럼 완벽하게 해내고는 있지만 사실 이분의 본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수죠. 다리 골절 부상에도 투혼을 발휘하면서 콘서트 무대를 누비는 천상 가수인데요. 푸른밤 특별 초대석, 음색은 물론 가창력까지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독보적인 여성 보컬리스트 유나 씨와 함께합니다. 네, 사실 이분은 데뷔할 때부터 도전의 아이콘이었죠. 갈수록 더 솔직해지고 갈수록 더 예뻐지고 있는 분입니다. 가수 유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아이고, 유나 씨, 아이고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반가워요. 아니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지금 MBC 온 거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년 좀 진짜 넘은 그 것 정도 같은데요. 됐어요? 네, 제가 그만둔 지가 그만뒀다라고 1년 표현하지 말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뒀다고 하지 말아요. 네, 잠시 쉰다고 얘기해줘요. 쉬기로 한 게 한 1년 2, 3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쵸. 네. 야, 진짜 일단 반갑고요. 네, 근데 인사를 좀 자세하게 나누기 전에 예. 발목은 발은 좀 괜찮으세요? 네, 발 괜찮습니다. 많이 좀... 네, 이제 깁스는 풀었고요. 서포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뼈가 아직 안 붙는다고 해서 약간 어서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리치료하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약을 좀 사와야겠어요. 유나 씨를 위한. 유나 씨를 좀 먹여야 되겠어요. 뭘 좀 좋은 걸 먹여야겠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활동 기간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푸른밤 이렇게 나와주셔서 종현 씨의 푸른밤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종현 씨 만나러 왔죠. 정말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봤잖아요, 우리. 그렇죠. 얼마 전에도 봤었는데 녹음실에서 봤었는데 어쨌든 새해 시작한 지 딱 보름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시간 빠르죠? 그러네요. 새해 이제 딱 넘어갈 때 뭐 하고 계셨나요? 저는 누워 있었어요. 그 12시가 딱 제야의 되는 순간에 종소리를 듣는 게 싫은 거예요. 뭔가 왜요?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그럴 수 그게 있어요. 네. 올해로 제가 29이 됐는데 네네.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29이 된다는 게 네. 더 선배님들 그리고 언니 오빠들한테 얘기 들으면 좀 혼날 소리긴 하지만 아무튼 그 기분이 묘해서 뭔가 그렇게 막 축하하고 싶지 않았어요. 2015년 그냥 좀 그래서 2016년을 그냥 누워서 좀 보냈군요. 평범하게 보냈어요. 뭐 사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해요. 새해가 됐다고 막 유난을 좀 떨지 말아야지. 좀 최대한 뭐 스스로 좀 시니컬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 종현 씨는 뭐 하셨어요? 전 방송국에 있었죠. 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거의 한 8년째 방송국에서 이제 새해가 넘어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괜찮습니다. 자, 그래요. 오랜만에 또 라디오 부스에 오셨는데 네. 기분은 좀 어떠세요? 1년 만에 오셨다고 앞서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좋네요. 이게 약간 친정집 온 것 같은 그래요? 느낌. 그런 제가 느낌이세요? 결혼은 안 했지만 예. 모두가 알고 있죠? 미혼이지만 예. 약간 친정집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막 들어오면서도 최양락 선배님도 뵙고 막 다 인사했어요. 네네네네. 손부인 PD님도 인사하고. PD님과
보다도 네. 잘하시고. 그래서 되게 막 다 반가워해 주시니까 그쵸.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니, 또 그때. 유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라디오 이제 부스에서 뵈면 좀 더 새로운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또 이제 DJ로 오랫동안 또 시간이 있으셨으니까 여기 있는 모습이 좀 어색하지도 않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좀 음악 얘기, 일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네. 팬분들이 유나는 귀여운 워커홀릭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요. 귀여운은 뭐죠? 귀여우니까 그냥 워커홀릭은 귀여운 맞는데 뭐지? 난 이해할 수 없는데. 귀여운데 워커홀릭이니까 그냥 두 개를 붙인 거지. 유나는 네. 귀여운데 워커홀릭이네. 그럼 귀여운 워커홀릭이라고. 그러니까 작가님 잘 포장해 주신 걸로. 유나 씨 보면은 사실 뭐 SNS도 그렇고 저와 평소에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 나눌 때 항상 일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랬나요 우리가? 거의요. 예. 근데 사실 음악을 아는 사람이니까 음악 얘기를 하는 게 우리한테 어찌 보면 일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유나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얘기를 하면서 조금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어떤 가사를 쓰려고 하는데 이 곡은 또 이렇게 편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얘기 좀 들으면 와, 저 유나 씨 일 진짜 좋아하는구나.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라는 걸.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죠. 이런 네. 말 좀 어떻게 들리세요? 워커홀릭. 워커홀릭 뭐 글쎄요. 저는 근데 뭐 혼자 있을 때는 되게 그냥 정말 게으르게 집에서 TV 틀어놓고 강아지들 2마리 데리고 놀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때우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보여지는 게 그렇게 비춰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여지는 게 너무 그래요. 뮤지컬도 했다가 콘서트 했다가 앨범 냈다가 뭐 싱글 냈다가 와 어떻게 그렇게 어쨌든 재밌어요. 또 네. 지금 또 바쁘게 좀 이것저것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네. 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도 계속 음악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정규 앨범이 5집 앨범 작업을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초안이 나오기 시작해서 네, 작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인 어떠한 네. 이제 박차를 가하는 시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드라마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왜요? 그래요? 아니에요. 연기 얘기하면 왜 하지 이렇게 마요. 쑥스럽지? 하지 마요. 할 건데. 왜 이렇게 쑥스럽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 뮤지컬 경험도 있으시고 네. 하니까 또 연기라는 부분 저는 안 해봐서 사실 잘 모르지만 뮤지컬도 안 해보고 전 연기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전 자신이 네네. 없어서 도전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제 작품을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좀 연기라는 부분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만의 매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연기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사실 뭐 한 해 출연밖에 안 하긴 했지만 네네. 영화도 지금 필모그래피가 일단 3개 정도는 그쵸. 있는데 각자 다 다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뮤지컬은 네. 제가 뮤지컬을 통해서 좀 발성이 변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값진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네. 공동 작업의 어떤 결정체 같은 느낌? 뮤지컬 같은 경우는 또 여럿이서 함께 또 합을 맞춰서 그렇죠. 좀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네. 더더욱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보람이 있었어요. 영화 같은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유나 씨가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던 영화인데. 왜요? 봤어요? 봤죠. 왜 봤어요? 왜요? 되게 노래 잘하던데? 노래 너무 잘하던데? 미치겠다. 시크한 역할. 되게 시니컬해. 깜짝 놀랐네. 기타 치면서. 자, 그래. 어쨌든. 자, 뮤지컬 그리고 공연 다 끝났는데, 어때요? 공연 끝나니까 기분? 뭐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음. 어떤 얘긴지 사실 공연 실감이 돼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몇 년째 하신 거죠? 콘서트 진행이? 콘서트가 글쎄요, 제 22살에 한국 첫 콘서트를 했었으니까 계속해서 해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노하우라든지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도 이제 확고하게 생기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번 공연 좀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번 공연은 좀 획기적인 공연이었어요. 저로서도 360도 무대를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락킹한 곡들로 셋리스트를 짜서 좀 액션 영화 같은 느낌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저 보러 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감사해요. 유나 씨와 인사는 나누지 못했지만 네. 되게 초반부에서 저는 사실 유나 씨의 공연을 처음 본 거니까 네네. 궁금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제
공연이 이제 진행이 될까. 근데 영상부터 이제 연결되는 그 고리들이 상당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전 생각보다 엄청 락킹하고 댄서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공연 자체가. 그래서 되게 파이팅 넘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공연 네.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 하는데요. 네. 어떤 곡 한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냥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유나 노래 하나 들어주세요. 진짜요? 네, 유나 노래로 하나 제 노래 들어보시면. 중에요? 네. 네. 뭘 들을까요? 뭐든 뭐 네. 2부니까요. 네. 네. 듣고 싶으신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널 생각해 듣죠. 유나의 노래. 네. 널 생각해.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악동뮤지션의 이찬혁 씨가 프로듀싱을 해주신 곡입니다. 이 노래 좋아요. 늦가을에 좀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노래예요. 찬혁 씨 목소리로 이제 다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이 노래 딱 듣고 찬혁 씨가 다 부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궁금했어요. 네. 네. 어쨌든 자 유나의 널 생각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It falls the leaves 널 생각해 바람 젖은 거리 눅눅할 땐 Okay it's not bad Terribly bad 이 길 위에 서면 아직도 네가 보여 다른 계절이 몇 번 지나고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지내 유나의 널 생각해 듣고 왔습니다. 네. 아우 좋아요. 감사합니다. 악동 뮤지션의 그 찬혁 씨가 네. 또 이제 프로듀싱을 한 곡이잖아요. 네. 이 곡 좀 작업할 때는 좀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셨는지. 찬혁 씨가 굉장히 성실한 스타일의 작곡가예요. 네네.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음. 곡을 의뢰를 하고 보통 나 곡 주세요 언제까지 주세요 해야지 보통 곡자들이 곡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네, 근데 찬혁 씨는 나 곡 좀 주면 안 될까? 같이 한번 작업해 볼까? 라고 얘기하고 그래? 얘기한 다음에 한참 뒤에 그냥 저도 잊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메일함에 뭐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띠링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수현 씨가 가이드를 굉장히 빼곡하게 코러스까지 다 라인을 짜서 네네네. 완벽하게 그냥 출시해도 될 만큼의 퀄리티의 가이드를 그냥 보내줬더라고요. 깜짝 놀랐었어요. 또 그래서 이 곡이 또 탄생된 거군요. 네, 그렇게 됐죠. 사실 유나 씨 같은 경우에 이런 뭐 콜라보레이션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어떤 합배에 대한 기대도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자, 널 생각해 듣고 왔고요. 유나 씨가 올해로 데뷔 12년 차 맞나요? 다 정말 쑥스러운 얘기들만 적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모르겠어요. 파헤쳐버릴 겁니다. 12년 차. 그렇게 됐어. 어떻게 야. 하다 이렇게 됐지?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시간 가는 거 누가 막겠습니까? 데뷔를 하고서 12년이 지난 걸요. 누가 막아요? 이 사람 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가는 거. 그러네요. 어쨌든 네, 그리고 10년이 넘는 됐어요. 시간. 네. 이제 강산도 변했어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유나에게. 처음에는 정말 저를 위해서 노래를 했었다면 이제는 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들고요. 부분들 좀 이제 생각에 대한 어떠한 노래에 대한 이제 포인트가 조금 변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변화를 딱 겪었을 때 언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몇 년 차에 그게 오나요? 10년 차 정도에 저 2년 남았네요. 2년 남았네요. 2년 후에 저도 그걸 어.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콘서트장이었는데 그냥 이제 앵콜 마지막 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지금까지 냈었던 나의 수많았던 곡들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작품이 아니라 이분들의 것이구나. 함께 해주고 또 찾아주는, 네. 들어주는 이들. 다 각자 들으면서 그 감정들이 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방식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가
내가 낳아놓은 아이들이지만 어쨌든 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항상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오고 그 해석에 따른 감동의 크기가 또 다르죠. 감동의 색깔이 네. 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 같네요. 이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더 고민 있게 해봐야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살짝 들었고요. 어쨌든 그래요. 생각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봤고요. 예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네. 데뷔 초에 많은 스케줄을 소화한 게 가장 아쉽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스케줄을 한 것들이 조금은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모르겠어요. 종현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바삐 사시잖아요. 네, 스케줄 일이 많긴 하죠.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뭐 선뜻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비밀번호 486이 나오고 뭐 혜성이 나오고 이랬었던 그 초창기 시절에 그때. 스케줄이 막 하루에 7, 8개씩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네네네.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샵 갔다가 그냥 하루 종일 뭐 지방까지도 돌고 뭐 네네네. 이렇게 하고 오면 또 집에 와서 그냥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일 가고 뭐 이런 게 한 몇 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차문 열어주면 나가서 노래를 하는데 여기가 어딘지 어느 지역인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노래를 했었던 거죠. 노래하는 그죠. 기계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고 그때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좀 고찰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리고 심리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네. 사실 내가 노래 부르고 내가 노래 이제 하는 장소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물론 이제 도착해서 이곳이 어디다 이런 얘기가 다 설명을 받긴 하지만 가기 전까지는 너무 정신없으니까 모르기도 하고 도착한 다음에야 이제 이곳은 어디고 이제 어떠한 행사고 여기에 대한 이제 행사에 대한 이야기 뭐 어떠한 뭐 축제인지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받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대 딱 내려오고 나면 정확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좀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름을 알리거나 프로모션이 필요할 시점에는 그렇게 또 하는 것들도 사는 게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네. 그리고 가끔은 생각 없이 정말 바쁘게 지내는 것도 나쁘진 괜찮은 않은 것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이제 12년 차니까 다시 너무 건강해지지 그러네.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그렇게 밤늦게까지 노래 부르고 밤새는 거 못하겠어요. 차에서 이동하고 그러면 몸이 상해요. 그럼 안 돼요. 상하더라고요. 조심해요. 상해요. 종현 씨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아 이게 20대 중반부터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저 이제 27이잖아요. 네. 정말 이제 중반의 끝이잖아요. 왜 그렇게 안타까운 목소리로 그래요, 누나? 조심해야 돼요. 왜 그래요? 아유. 꼭 근데 진짜 26하고 27하고 느낌 되게 달라요. 완전 다르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이 시간은 이렇게.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계속 가는 거죠. 자, 올 그래요. 거야. 네. 알겠어요. 뭐 시간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12년 그 네. 외에도 또 인생 살아오시면서 좀 돌아봤을 때 유나의 인생에서 좀 큰 영향을 미쳤던 것들 뭐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일본 데뷔가 일단 제일 저의 인생에 있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기 때문에 그쵸.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그 타방송이긴 하지만 뭐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좀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저의 가치관이 되게 신기하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다시 찾아서 한번 봤는데 네. 그때 저의 신념과 지금의 신념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흘러도 또 나의 생각이 중심에 또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확고한 것들이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때 그 프로그램도 꼽고 싶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회사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분쟁들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 네. 그 공백기가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음악적 갈등이라든지 네네네. 네, 팬분들과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갈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인생에서 또 경험하실 수 있는 네, 시간들이었던 시기가 것 됐군요. 같아요. 이게 사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3가지만 꼽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몇 가지만 꼽아봐. 그러면 뭐 있지? 너무 큰일이 갑자기 많은 것 같고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큰일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종현 씨는 어때요? 저는 일단 자퇴했던 것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기로 한 것 네네. 그것과 데뷔한 거 그리고 가사 쓴 거 가사 쓰기 시작한 거 그 3개인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저의 꿈과 되게 가까워지는 어떤 노력들이었어가지고 빨리 꿈을 이루고 싶네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이룬 사람이. 한참 남았어. 야망이 장난 아닌 사람이라서 전. 자, 그래요. 유나 씨 얘기를 좀 나누면 솔직함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솔직한 거죠? 제가 그렇게 솔직한가요? 되게 솔직한 편이에요. 아, 그래요? 유나 씨 팬분들도 많이 느낄 것 같고 네. 더구나 라디오를 들으셨던 분들이면 더더욱이나 저는 라디오 DJ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찌 보면 연예인으로서 되게 페널티가 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근데 DJ로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유나 씨 라디오를 들으면 본인 얘기를 되게 서스럼 없이 잘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매력적이고 또 뭔가 그냥 연예인 같다라는 생각? 나와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덜 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인데 좀 원래 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으신 편인가요? 저는 제가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연예인이라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고 그냥 사람으로서 살고 있고 노래를 하는 사람인 거고 뭐 가끔 방송에 비춰지기도 하는 사람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종현 씨하고도 친하고 하지만 연예인이다라는 느낌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아, 제가요? 네. 왜? 아니 뭐 그렇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보면. 네, 이렇게 보면. 근데 요즘 근데 되게 좀 제가 느끼는 게 요즘 메이크업한 걸 많이 봐서 그런가? 왜 이렇게 뽀얘지셨죠? 메이크업한 걸 많이 봐서 그럴 거예요. 쌀뜨물로 화장하시나요? 요즘에 왜 이렇게 뽀얗세요? 화장품 바꿔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잘 맞는 거 드디어 찾으셨군요.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예뻐지신 거구나. 외모 질문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요즘에. 그리고 좀 자아가 확립된 시기인 것 같아요. 뭐랄까 최근에 굉장히 장기 연애를 끝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술술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또 너무 솔직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던 몇 개월이 있었는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뭔가 비로소 내가 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나의 주체가 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아마 인상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자, 그래요. 이제 노래 한 곡을 듣고 네. 여기서 2부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부 마무리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유나 씨 이번에는 허세를 들어볼까 합니다. 허세. 12월에 발매된 곡이에요. 타블로 씨와 또 함께 작업한. 네네. 이 노래 가사도 좋고 유나 씨 목소리도 정말 좋은 네. 깔끔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마무리하고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나의 허세 그리고 광고 함께 들을게요. 걷다 맛집을 찾아 밥을 시킨다 손을 대기 전에 찰칵 먹다 남긴다 입맛이 없다 사진 속에 내 미소는 거짓말 이런 내가 우습겠지만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푸른밤 특별 초대석 가수 윤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 마무리했고요. 3부로 이제 돌아왔으니까 조금 가벼운 얘기, 좀 네. 편한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윤하 씨와 이제 좀 친해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인맥이 넓거든요. 발 넓으시고 그래가지고 종현 씨도 그렇지 않아요? 라디오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쵸. 이게 저도 사실 라디오 하면서 좀 더 많이 친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윤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SNS 보다가 막 이렇게 뭐야 이 사람이랑도 친해? 이 사람이랑도 뭐야 이 사람이랑도 작업했어? 아니 뭐야 다 알아. 더군다나 이제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네. 음악 하시는 분들을 다 알잖아요. 지금 세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네네. 그 외에 뭐 작곡가 분들 윤아 씨랑 얘기하다 보면 다 아세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저 콘서트 할 때 콘서트 세션 분들 얘기를 좀 나누다가 뭐 작곡가 분들 얘기를 좀 나누다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다 하네. 저희 팀이 글로 갔어요. 그쵸. 네. 그건 맞는데 우리 지금 함께 콘서트 하셨던 네네네. 그 팀 이번에 콘서트도 함께 하신 네네, 멤버들이 같이 했어요.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상당히 뭐 사람 관리를 되게 잘하는 그런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주변에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과 평소에 어떤 얘기 주로 하세요? 그냥 배워가서 나도 좀 쓸데기 없는 얘기 하죠. 인맥 넓히게. 뭐 나도 넓힐래. 나도 김연아랑 친해질래. 아니 뭐 그냥 사람 사는 얘기 하는 거죠. 뭐 여자들끼리 있으면 다 똑같아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여자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전 아니에요? 진짜로? 여자 얘기 안 하는데. 맹세코? 아니요. 어. 맹세 거기까지 거짓말 못하겠다. 그냥 뭐 연예인 여자들끼리 얘기도 있으면 하고 뭐 여자 얘기, 남자 얘기도 남자 하고. 얘기하고 연애 얘기하고 뭐 뻔하죠 뭐 다 하는 얘기들 똑같죠. 뭐 앞서 얘기한 뭐 찬혁 씨와도 작업하셨고 네네. 타블로 씨와는 뭐 네, 인연이 인연이 오래되셨고 있고요. 네. 제가 그 공연 보러 갔을 때 에픽하이가 또 이제 게스트로 네, 나왔었거든요. 출연했었어요. 네. 그때도 너무너무 재밌게 네. 들었던 해주셨어요. 기억이 나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에픽하이와도 상당히 끈끈한 우정이 있으시고 음악적인 교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에픽하이라는 팀 자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에픽하이의 제 4의 멤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네네네. 오빠들이 되게 고맙게도. 근데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에픽하이를 워낙에 에픽하이 음악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제가 존경하는 부분들이 많은 그룹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친동생처럼 대해주고 서스럼 없이 다가와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죠. 뭐 무산도 그렇고 그 이후에 또 함께한 이번에 보내러 앨범 네. 신발장 앨범에서도 같이 한 곡 있잖아요. 네네네. 또 싸워. 또 싸워. 저 그 노래 들으면서 제가 사실 그 노래 들으면서 진짜 유나 노래 쓰고 싶다. 유나 목소리 너무 좋다. 그때 얘기했을걸요? 맞아요.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 네. 노래 듣고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쓰고 싶다라는 생각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때가 제 솔로가 나온 다음으로 기억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랑도 이제 러브벨트도 작업했어가지고 네, 맞아요. 참 그때 좀 많이 놀랐었던 기억도 나고 앞으로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싱어송라이터로도 많은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데뷔 때. 뭐 앞으로 지금까지도 음악 작업 계속 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테지만 뭐 어떨 때 곡 작업 좀 많이 하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글쎄요. 종현 씨는 어떠세요? 종현 씨는 뭐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평소에 좀 메모를 많이 하시는 편인지. 그럴 때도 많고요. 사실 좀 연장선인 것 같아요. 평소에 메모 이런 것들, 평소에 어떤 스케치들이 이제 연장선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혼자 작업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누가 함께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작업하자 하고 만난 거니까 네. 이제 집중을 해서 좀 뭐랄까 좀 전투적인 모습이 되기도 하죠. 저는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네. 평소에도 좀 많이 스케치를 하시고. 음성 메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씩 들어보는 것도 참 그죠. 귀가 아프더라고요. 뭐 이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성 메모 그거 진짜 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찾아내기가. 그러니까요. 그 좋은 거 뭐였지? 나 그거 되게 좋은 후렴구 만들어놨는데 하면 네. 새로운 녹음 1, 2, 3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성 메모. 며칠 날 했는지 메모를 해놓으세요. 전 며칠 이렇게 해서 메모장에 가사랑 며칠 날 했는지 메모를 해놓으면 이제 음성 녹음이 며칠 날 됐는지 뜨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찾아서 듣곤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요. 뭐 곡 쓰는 얘기도 살짝 했는데 예. 뭐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앞으로 좀 좋은 음악을 이제 들려주시는 걸로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음악 많이 들으시죠 지금도 요즘도? 네, 좋아해요. 네. 요즘은 또 어떤 아티스트 좀 눈여겨 보시는지? 저는 요새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이라는 그런 듀오라고 해야 될까? 네네네.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푸른밤에서도 이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팀이기도 한데요. 사실 뭐 음악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했을 때 유나 씨는 어느 쪽을 좀 뭔가 이건 진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음악을 이 장르 혹은 이 색깔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약간 아이리시풍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리시. 네. 좀 뭐랄까 이제 유럽 쪽에 뭐 그렇죠. 유럽 쪽의 느낌이 있으면서도 또 이제 브리티시의 느낌도 남아 있는 네, 그런 네. 느낌인 거죠. 네. 뭐 유나 씨의 앨범 음악도 좀 들어본 그런 느낌의 곡들 많이 있는 것 같고 아이리시풍. 네. 그렇군요. 브리티시 팝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서 좋아하죠. 네. 좀 그런 장르 밴드 스코어적인 부분에 이제 악기 구성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제가 유나 씨 생각을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콘서트에서 이제 락키한 모습을 제가 한번 봤잖아요. 네. 거기에 꽂혀 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 완전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 락킹한 모습이 계속 떠오르네요. 그래서 막 일렉 기타를 막 2로 뜯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포스였어. 가죽 바지를 입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어쨌든 그래요. 그런 노래도 많이 불러주세요. 네. 앨범에도 알겠습니다. 뭐 라이브 앨범 발매를 하시면 예. 그 버전을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걸로 네. 들으려고요 이제. 라이브 네네. 편곡 버전들도 되게 멋있고 네, 맞아요. 콘서트의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네요. 아, 피아노 되게 감사합니다. 네. 멋있게 치셨잖아요. 솔로요. 네. 약간 틀리긴 했는데. 되게 다치시고서 되게 멋있게 양손을 이제 어깨에 으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 연주도 되게 잘하시니까 네. 피아노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언제부터 치셨어요? 악기 연주는? 피아노는 5살 때부터 쳤었고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데뷔 이후에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선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딩가 하다 보니까 치게 됐어요. 좀 이제 피아노는 처음 이제 치시다가 네. 나중에 독학으로 배우셨나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렇죠. 거의 기타는 그렇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네. 앞으로 좀 기타 혼자 나가고 피아노 혼자 나오고 이런 곡들 좀 제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 곡들도 이제 발매하실 때 그렇게 깔끔하게 팍팍 내시는 것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좋은 생각이에요. 목소리로만 꽉 채워. 끌어가는. 네. 자, 앞서서 요즘에 빠져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눠봤는데 유나 씨의 추천곡 한 곡 듣고 싶거든요. 어떤 곡? 플로렌스 앤 더 머신 네. 있나요? 있죠. 네. How Big, How Blue, How Beautiful이라는 아,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있죠. 네. 자, 그러면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Between a crucifix and the Hollywood sign, we decided to get hurt. Now there's a few things we have to burn. Set our hearts ablaze, and every city was a gift, and every skyline was like a kiss upon the lips, and I was making you a wish in every skyline.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의 How Big, How Blue, How Beautiful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리시 풍의 이제 가창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되게 독특해요. 네. 노래 자체도. 너무 좋아요. 미치겠어요. 예전에 이제 유나 씨가 저한테 한번 이 팀을 소개해 준 적 있잖아요. 네네네. 추천해 준 적. 그래서 그때도 되게 좀 집중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보컬의 매력이 좀 마성 수준인 것 같은 느낌? 묘하죠. 들을 때마다 되게 좀 확 흡입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맞아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음악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 유나 씨가 발표한 곡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유나 씨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좀 낯스러운 것 같아. 가장 낯스러운 색채를 띄었다. 이런 곡
있을까요? 저는 홈이라는 노래가 그래도 제일 저를 소개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홈. 네. 그래요. 뭐 이게 또 본인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듣는 같아요. 사람과 부르는 사람이 사실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항상. 네네. 또 그리고 더군다나 곡자인 경우엔 더더욱이나 그런 경우들이 있고 무슨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이 노래는 사실 뭐 지나갔지만 아무튼 연인을 생각하면서 썼던 노래였어요. 네네네. 어떤 집이라는 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정신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홈이라는 노래를 쓰게 됐는데 들으시는 많은 팬분들이 유나가 이렇게 팬을 사랑해 주다니 막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뭐라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러고 물론 있었죠. 사랑하죠. 네. 사랑하죠. 네. 물론 사랑하는데 이제 그게 저의 의도와는 제가 생각했던 의도와 또 해석된 그런 의도들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약간 당혹하였으나 뭐 최근에 그래도 밝혔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근데 뭐 사실 이런 아까 말씀하신 연유로. 것처럼 네. 듣는 사람이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서 이제 새로운 예술의 어떠한 해석을 해나가는 것도 되게 멋진 예술의 어떠한 또 다른 감상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존중받아야 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나 씨의 의도 그리고 청자의 의도 다 좀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나 씨는 어떠세요? 저는 가사를 먼저 쓰고 곡을 쓰는 편이에요. 전 그거 진짜 못하겠어요. 멜로디 먼저 쓰시고 가사 저는 쓰시고. 무조건 멜로디 먼저예요. 가사가 종현 씨 가사들 보면 참 예쁜 디테일들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되게 뭐랄까요? 그런 섬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써드릴게요. 그럴까요? 일만 시켜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야 뭐 아이고 뭐 시켜만 주면 열심히 그래요, 하죠. 그래요. 예. 그래요. 곡 지금까지 발표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거 정말 예상과는 다르게 좀 사람들이 많은 어떤 관심 혹은 사랑 그런 것들을 보내줬다 그런 곡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다리다라는 곡이 그랬어요. 기다리다가 전 좀 놀랐던 게 이 네. 곡이 타이틀곡이 아니라면서요? 아니에요. 그 곡은 완전 사장될 뻔했었던 곡이고 그냥 한낱 커플링 곡이었어요. 싱글에 붙어 나오는. 근데 유나 씨를 곡이었는데. 사장으로 만들어줄 뻔했네요. 사장님, 엄청난 노래인데 이 노래. 이 노래가 그 어떤 프로모션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연금처럼 그 저작권료가 나오면 항상 기다리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증거잖아요. 그게. 네, 너무 신기한 거죠. 그게 출처를 알 수 없는 건가요? 이 곡이 왜 이제 왜 어떤 그런지 식으로 모르겠어요. 프로모션?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네. 노래가 좋아서.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프로모션이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래 잘 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하게 잘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프로모션이 안 되고 나 말고 다른 어떠한 노출이 있었던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어떠한 되게 유명한 동영상의 BGM으로 나왔다던가 혹은 뭐 어디서 이제 또 노출이 많은 곳에서 뭐 광고 혹은 뭐 이런 곳에서 노출됐다거나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그냥 노래가 좋아서죠. 그리고 기다리다는 그럴 만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노래 부르는 노래방 가면 정말 부르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어려운 노래잖아요. 아니에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또 자기 노래라고 별로 안 그렇다고. 노래 되게 어렵거든요 이 노래. 그리고 가사 표현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곡이어서 쉽지 않은 곡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좋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어떠한 사랑을 받았던 기다리다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조금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곡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곡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연말 콘서트 준비하면서 모든 곡들을 쭉 들어보다가 네. 어떻게 하면 샌리스트 짜면 좋을까 막 오랜만에 예전 곡들도 들어보고 했었는데 22번째 길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22살에 썼던 곡인데 네. 지금 들어도 그 가사가 내가 이 가사를 어떻게 썼지 싶을 정도로
되게 와닿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또 올해 22살이 되신 분들 또 계실 테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22번째 길. 네. 아, 또 이게 유나 씨가 22살에 썼던 곡이라면 그때 또 갖고 있는 그때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20대 초반만에 되게 고민 많고 그렇죠. 그 그때가 고민에 사실 비례하는 열정,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음, 그 열정에 비례하지 못한 나의 실력이나 혹은 나의 위치에 대한 어떤 자괴감 그런 것들도 저는 공존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참 음악이 뭐라고 해야 되지? 유치한 부분도 있는데 그 유치함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감정의 동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되게 그런 식으로 음악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치열함으로. 맞아요. 네. 그때가 가장 치열하게 고민할 나이인 것 같고 가사 구절에 그런 게 있거든요. 넘치는 사람들 그 안에 홀로 선 22번째 길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내가 어떻게 썼지 싶을 정도로 되게 잘 썼네 어, 생각이 드는 구절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 가사 되게 좋은데요. 넘친 사람들. 그 속에 22번째 길. 네. 그러니까 22번째 길이라고 표현한 것도 좀 재밌네요. 22살을. 네. 자, 노래 얘기도 좀 나눴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것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 네. 복면가왕. 네. 이 바쁘신 와중에 복면가왕은 어떻게 또 나가실 생각을 하셨는지. 아 그냥 재미로 해봤어요. 저는 그냥 복면가왕을 재미로 하시는 분이죠. 아, 이분 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제 뭐 다 이제 추월하신 분이에요. 아니 뭐 제가 사실 예능에 나가면 네. 굉장히 병풍 역할을 도맡아 하기도 하고요. 꽃병풍. 네. 예쁘니까. 아이 그렇지 않아요. 뭐 다 편집되고 통편집되고 진짜 리액션만 몇 컷 나오다가 끝나거든요. 제가 나가는 예능은 네네. 거의 그런 수준이고 그래서 뭐 방송 활동을 그렇게 딱히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뭐 경연 프로그램은 특히나 더 안 하려고 했었어요. 뭐 저기 부루라든지 네네. 나가수라든지 되게 너무 치열하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 이건 경연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너무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복면가왕은 어쨌든 복면 안에서 되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내가 뭔 짓을 해도 내 목소리를 그래 한번 맞춰봐라는 기분으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때요? 저는 경연 프로를 좀 뭐랄까요? 싫어하는 수준이거든요. 네네.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는 네. 저는 되게 중학교 때부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그랬었는데 이 복면가왕은 좀 어떤 느낌인가요? 여러 가지 경연 프로그램을 또 경험을 해보시고 불러보시고 출연도 하셨고 하니까 복면가왕은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는 무대 있을 때 좀 즐겁나요? 그렇다는 분들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많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다고 노래 부르는 게. 네. 아니 다들 막 추측을 하고 보여요? 앞에서 막 누구지 막 이런 눈빛들. 네 눈빛들이 다 보이고 되게 그 편견 없이 나를 봐주는 이게 거. 누구다라는 편견 없이. 네. 근데 유나 씨는 목소리가 너무 윤하라.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금방 탄로나긴 했는데 바로 한 30초면 이제 후렴구 들어갈 때 바로 이제 다 그기까지 숨긴 게 어디예요? 후렴구 들어가 거기까지 숨긴 게 어디야? 아니 한 네 글자만 불러도 윤한지 알 수도 있어요. 이제. 유나 씨는 그것도 또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나의 목소리를 이제 기억해 준다라는 것. 그렇죠. 네. 재밌어요. 종현 씨한테도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저 4초면 걸릴 것 같아요. 종현 씨도 금방 걸리겠죠. 발음 근데 때문에. 걸려도 재밌다. 그래요? 걸려도 재밌어요. 그게 또 네. 즐거움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요. 예능 프로그램 얘기도 좀 해봤고 작년 네. 얼마 안 됐지만 작년이죠. 작년에 상당히 1년 바쁘게 보내시고 하셨는데 네. 올해는 좀 어떠세요? 그 기세 파죽지세로 이어가나요? 이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음. 한데요. 좀 중간중간에 공백기를 가지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좀 쉬세요. 발도 그렇고 네, 발은 일단 빨리 나아야 되긴 하는데. 뭐 움직여야죠 사람이. 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한 후에 뭔가를 도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앨범 작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분들 기대해주세요. 많이 계시니까 네. 저도 좀 많이 기다리고 있고 네, 빨리 완성해서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길. 빨리 완성하지 마세요. 네, 마음에 천천히. 마음에 드실 때 네, 찬찬히 하셔가지고 네. 좋은 음악도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할게요. 자, 노래 한 곡을 이제 또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내기 좀 싫네요. 아 그러게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후루룩 갔어요. 엄청 빨리. 근데 얘기 되게 많이 한 거 알죠? 그런가요?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요? 얘기 되게 많이 하긴 했는데 글쎄 뭐 어쨌든 라디오 부스에서 또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느낌도 있고 MBC에서 네. 또 보니까 더욱더 반갑고. 그러니까요. MBC 또 언제 오실 거예요? 저는 곤란한 질문했죠? 아니에요. 가기 전에 하려 아니요. 그랬어 내가. 안 되게 곤란해. 곤란한 질문 하려고. 하나도 안 곤란해. 아 진짜로? 어떡하지? 아니 근데 그게 뭐 제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MBC 뭐, 언제 올 거냐고요? 그런 거였어요? MBC 언제 오실 거냐고 아니 뭐 그랬는데. MBC는 뭐 또 오겠죠 금방. 아이고 참 횡설수설하게 하네. 이 사람 참 당혹스럽구만. 네. 별말 안 했는데 혼자. 아니 라디오는 항상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게 하는 곳이라서 꼭 돌아오고 싶고요. 네. 일단 5집 앨범을 제가 내기 위해서 하차를 했기 때문에 5집 앨범이 나온 후에 혹시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어요. 그 전에 5집 앨범 나오시면 바로 또 푸른밤으로 한번 그럼요.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곡으로 어떤 곡 들을까요? 마지막 곡은 종현 씨와 함께했던 곡을 듣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아유 좋죠. 네, 저야 뭐 감사하죠. 러브벨트 러브벨트. 네. 이제 작업할 때 정말 신났는데. 정말 좋았는데. 유나 씨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주셔. 아니요, 조현 씨가 곡을 이 너무 잘 노래도 써가지고. 이제 사장될 뻔한 곡이었다고요. 유나 씨가 불러주셔가지고. 왜요? 유나 씨가 불러줘갖고 겨우겨우 살아난 그 곡. 아니요. 러브벨트. 네, 들으면서 유나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유나 씨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내 어깨부터 감싸 안아줘 On the love highway 위험한 속도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많은 일들에 지쳐버린 엄마와 대화를 잃어버린 지 한 달이 됐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친한 친구였다. 화장품, 옷, 친구, 연예인 다양한 이야기로 매일 수다를 떨었고 내가 가장 편하게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는 바로 엄마였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가 갑자기 나와 가족들을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화가 났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 요즘 이제는 그냥 평범한 얘기라도 몇 마디 이야기만이라도 엄마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이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한 걸까? 엄마는 왜 우리에게 마음을 닫아버린 걸까? 같은 집에 살면서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관계란 너무나도 힘이 든다. 엄마가 지금 겪고 있는 우울함의 크기를 나는 가늠할 수가 없다. 다만 슬플 뿐이다. 엄마가 힘든 이 상황도 내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상황도 엄마가 없는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점점 익숙해져 간다. 잘 견디자. 엄마도 나도. 나중에 다시 우리가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내가 답답한 나머지 라디오에 사연까지 보냈다고 웃으며 말해줄게.
지금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있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뒤늦게 사랑을 깨닫는 중. Traffic jam, city streets, forget about the rest. Your sanity will be put to the test. Client call repeatedly, they want another change. Some idiots just can't make up their minds. 하루의 끝. 오늘은 박예은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아디티아 서프얀의 인비저블이었습니다. 기타 소리랑 이제 목소리가 상당히 편안하게 들리는 그런 곡이었어요. 하루의 끝, 네,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와, 생각이 되게 많아지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제가 어떠한 코멘트를 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서로 상처를 이제 안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어떨 때는 속쓰림이나 뭐 서로에게 줬던 어떠한 이 상처들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참 많은데요.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글쎄,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어 하시니 어서 또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서로의 마음을,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오늘의 이런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던 이야기들도 웃으면서 나누고 얼마나 또 소가리를 했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싸우면서 속상했던 이야기들 나중에 또 괜히 들춰내지 말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더 서로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그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나중에 화해하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어처구니 없는 노력도 한 적이 있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자, 사연 좀 더 볼게요. 임현주님, 한포진이라는 병 같은 게 생겨서 밀가루를 끊어야 된대요. 근데 생각보다 밀가루가 안 들어간 음식 찾기가 힘드네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니까 우울하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 병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밀가루를 끊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정말 찾기 힘들대요. 이게 밀가루가 안 들어간 음식, 그리고 이제 그분은 밀가루, 이제 탄수화물 관련된 거, 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거 그런 것들도 많이 안 드시는데 글쎄, 근데 또 이게 또 끊어지면 건강이나 좀 이쪽으로도 달라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주님은 또 몸이 안 좋으셔서 끊으셔야 되는 거니까 잘 끊어내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또 이제 집 같은 이제 나만의 공간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하루에 좀 먹거리를 싸나가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식단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0408님, 쫑디, 전 20살이 되면 정말 많은 게 변할 줄 알았어요. 물론 변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엄청난 뭔가가 없네요.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겠죠? 20살 되신 지 얼마나 됐는지 그게 궁금한데 혹시 15일 되신 건가요? 지금 1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살 딱 됐다고 크게 변한 거 못 느꼈어요. 저는 술을 그때 마시지도 않았고요. 뭐 딱히 20살이 됐다고 해서 생활함에 있어서 크게 변했다거나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시선이 크게 변했다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검정고시를 봤기 때문에 19살에 이제 졸업장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학력 인증을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 20살이 된다고 해서 엄청난 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0살에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많이 만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나의 터닝 포인트는 내가 만드는 게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서 내가 만들어야지 이런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나중에 됐을 때 내가 선택한 무언가가 이제 딱 다가올 때 그때 가장 크게 변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게 20살이 된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좀 더 기다려보세요. 저는 글쎄 한 21, 22 이때쯤에 좀 변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변했었어요. 그때 21부터 23까지 그때 좀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부분. 엄지연님, 저가항공 타고 혼자 제주도에 왔어요. 근데 도착 시간이 늦어서 숙소 가는 마지막 버스를 놓치고 별 수 없이 택시를 탔는데요. 애월 근처인데 금액이 꽤 나와서 속으로 울었어요. 푸른밤 들으며 루트를 다시 정리해보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어떡합니까. 이게 택시비 같은 경우에 진짜 좀 속쓰리잖아요. 왜냐면 이제 버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 내가 계획했던 이동 수단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또 놓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타게 되는 경우들인데 이건 내가 계산했던 어떤 지출 비용에서는 또 갑작스러운 부분이니까 좀 지연 씨 속이 쓰리시겠지만 그래도 이왕 가신 거 즐겁게 여행하시고 예쁜 거 많이 보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253님, 썸남 오빠가 잠든 저를 깨워서 2시간 넘게 통화해놓고 먼저 자네요. 저는 잠이 다 깨서 혼자 푸른밤을 듣고 있어요. 쫑디 목소리가 더 좋다. 알고 있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휴, 그래 두 분 다 귀엽네요. 그래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1253님은 조금 주무시다 깨서 이제 통화하신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듣다가 푸른밤 듣다가 편하게 주무시길 바랄게요. 부럽네요. 통할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어디예요 이 밤에. 와 그거 진짜 부럽다. 지금 뭐 거의 2시가 다 돼가는 이 시점에 통할 사람이 있다니. 3678님, 오늘 처음으로 볼링을 쳐봤어요. 가르쳐 주겠다던 친구도 제대로 몰라서 옆 라인에서 치시던 아주머니께 부탁을 해서 배웠어요. 근데 처음인데 스트라이크도 2번 쳤어요. 물론 나머지는 거의 다 도랑행이기는 했지만요. 안 하던 운동을 간만에 해서 다리가 땡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완전 재밌어요. 쫑디 볼링 잘 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승부를 가리는 그 놀이는 다 못하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승부를 가리는 거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상대방을 보면서 어떤 심리전 혹은 뭐 서로 승리에 대한 어떤 승부욕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좀 더 이제 내 안에 있었던 시너지도 발휘가 되고 즐겁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사람 자체가 그런 게 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게임하면 상대방이 별로 더 재미없어 해서 전 항상 혼자 하는 게임을 합니다. 운동도 혼자 하는 운동하고요. 그리고 이런 팀 나눠서 하는 놀이들은 거의 안 하는 편? 어쨌든 볼링 쳐본 적은 있어요. 한 3번? 근데 제가 좀 어깨가 안 좋아서요. 볼링공이 또 무겁잖아요. 그래서 쉽게 뭐 자주 치거나 그러진 않았었고 친구들 갈 때 그리고 촬영차 즐거운 척 몇 번 쳤었죠.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 주변에서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자, 그래요. 노래 2곡 들을게요. 포이트리 그리고 산이와 박지혜가 함께한 힘이 돼. 이 곡은 권보배님이 신청하셨고요. 정엽의 커튼콜 2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연히
해줘. 요즘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어요. 다이어트며 공부며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분명 다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성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이걸 계속 해야 할까요? 이렇게 털어놓고 위로받을 곳이 없었는데 푸른밤이 생각나서 사연을 남겨봐요. 늘 고마워요. 0353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들 아닐까요?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참 많이 있죠.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얻어내는 것이라면 결국에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오늘 끝곡 요조와 김윤주가 함께한 동경소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조인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오랜만이야 정말 보고 싶었지만 내 하찮은 자존심이 허락 안 했어. 헤어진 후에 많이 달라